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찰리와 초콜릿 공장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제 거의 다 읽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다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읽어볼게요. 28. 찰리만 남다. 윙카 씨는 엘리베이터로 급히 서둘러 가면서 말했다. 다음은 어느 방으로 갈까요? 서둘러요. 계속 가야 합니다. 이제 몇 명 남았나요? 찰리와 조 할아버지는 멀뚱하니 마주 보았다. 조 할아버지가 윙카 씨 등에 대고 대답했다. 윙카 씨, 이젠 찰리밖에 없는데요. 윙카 씨는 휙 돌아서더니 찰리를 뚫어지게 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찰리는 조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윙카 씨는 짐짓 놀란 척하면서 물었다. 아니, 너만 남았단 말이냐? 찰리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띄엄띄엄 대답했다. 네. 윙카 씨는 뜻밖에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활짝 웃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그렇다면 얘야, 네가 오늘의 승자구나. 윙카 씨는 엘리베이터 밖으로 뛰쳐나오더니 찰리의 손을 잡고 악수를 청했다. 얼마나 심하게 흔들어대는지 팔이 빠지지 않는 게 다행이었다. 오, 정말 축하한다. 진심이야. 정말 기쁘구나. 얼마나 잘 됐냐? 난 네가 될 줄 알았단다. 진작부터 알아봤지. 잘했다, 찰리. 정말 잘된 일이야. 진짜 재미는 지금부터란다. 꾸물거려서는 안 되지. 날이 저물기 전에 할 일이 산더미야. 데려올 사람들도 있고. 정말 다행이지 뭐냐? 우리한테는 유리 엘리베이터가 있으니. 자, 타거라, 찰리. 할아버님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제가 단추를 고르겠습니다. 윙카 씨는 밝게 빛나는 푸른색 눈으로 잠시 찰리를 바라보았다. 찰리는 뭔가 더 기막힌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두려운 건 아니었다. 초조한 마음도 아니었다. 그저 너무나 가슴이 벅찰 뿐이었다. 그건 조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윙카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있자니 할아버지도 점점 흥분이 되는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렀다. 윙카 씨는 엘리베이터의 높은 천장 쪽으로 팔을 뻗었다. 찰리와 조 할아버지는 학처럼 목을 길게 빼고 천장 단추 옆에 붙은 딱지를 보았다. 상승, 이탈이라고 쓰여 있었다. 찰리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상승, 이탈이란 방도 있어요? 윙카 씨가 단추를 눌렀다. 유리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혔다. 윙카 씨는 소리쳤다. 꼭 잡아요. 그러자 휘웅 하고 마치 로켓처럼 엘리베이터가 치솟았다.
이하토! 신이 난 조 할아버지가 외쳤다. 찰리는 할아버지의 다리 가랑이를 꼭 붙들었다. 윙카 씨는 천정에 달려있는 손잡이를 잡았다. 엘리베이터는 모퉁이를 돌지 않았고 방향을 바꾸지도 않았다. 곧장 위로만 올라갔다. 엘리베이터를 스치는 매서운 바람소리가 들려왔다. 조 할아버지는 마냥 신이 났다. 이하토 만세, 간다. 윙카 씨는 엘리베이터의 벽을 손바닥으로 치면서 소리쳤다. 속력을 내라, 더 빨리. 지금 같은 속도로는 이탈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조 할아버지가 물었다. 이탈이라니요? 어디서 이탈한다는 말입니까? 아하, 제가 이 단추가 누르고 싶어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모르실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눌러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정말 여러 번 유혹을 느꼈었지요. 하지만 엄청난 구멍을 낼 용기는 없었거든요. 자, 갑니다. 상승, 이탈. 조 할아버지는 믿기지 않아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설마 진심은 아니죠? 이 엘리베이터가 정말... 짐작하신 대로입니다. 어르신, 자, 보십시오. 상승, 이탈. 조 할아버지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다. 그렇지만 이건 유리 아닙니까? 산산조각이 날 텐데요. 윙카 씨는 한층 고조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럴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두께가 꽤 되니까요. 엘리베이터는 슝 위로만 솟구쳐 올라갔다. 점점 속도가 빨라졌다. 갑자기 쾅 하고 나무가 빠개지고 기와가 산산조각 나는 엄청난 파열음이 머리 위에서 들려왔다. 조 할아버지가 소리쳤다. 사람 살려. 이젠 끝이구나. 이제 끝장이야. 윙카 씨가 진정시켰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공장 밖으로 나온 것뿐이에요. 정말 엘리베이터는 공장 지붕을 뚫고 나와 로켓처럼 하늘을 날고 있었다. 유리 지붕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5초 만에 엘리베이터는 300m나 올라가 있었다. 조 할아버지가 말했다. 엘리베이터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일란 접어두십시오. 윙카 씨는 차분하게 대답하더니 또 다른 단추를 눌렀다. 그러자 엘리베이터가 멈추었다. 더 이상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공중에 그대로 떠 있었다. 마치 그림 엽서를 보듯 발 아래 펼쳐진 마을과 공장 위로 떠 있는 헬리콥터처럼. 찰리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저 멀리 하얀 눈을 수북히 뒤집어 쓴 집들과 거리가 한눈에 들어왔다. 유리바닥에 서 있자니 두려우면서도 야릇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아무것도 뒤지지 않고 공중에 떠 있는 기분이었다. 조 할아버지가 물었다. 괜찮을까요? 이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윙카 씨가 대답했다. 설탕의 힘이죠. 그러다 갑자기 아래를 가리키며 윙카 씨가 소리쳤다. 저기 다른 아이들이 있군요. 집으로 돌아가나 봅니다. 29.
아이들 집으로 돌아가다. 자, 나머지 볼일을 보기 전에 내려가서 친구들을 한번 봐야겠네요. 윙카 씨는 또 단추를 하나 눌렀다. 그러자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엘리베이터는 공장 정문 바로 위까지 내려왔다. 찰리가 내려다보니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정문 바로 안쪽에 옹기종기 모여서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찰리가 말했다. 3명밖에 안 보이는데요? 누가 빠진 거죠? 윙카 씨가 대답했다. 마이크 TV일 게다. 곧 나오겠지. 저 트럭이 보이니? 윙카 씨는 정문 가까이에 일렬로 세워져 있는 화물 트럭을 가리키며 물었다. 네, 보여요. 무슨 트럭일까요? 황금빛 초대장에 뭐라고 쓰여 있었는지 기억나니? 평생 먹을 사탕과 초콜릿을 선물로 준다고 했잖니. 트럭에 과자로 꽉꽉 채워준다고 했지. 아하, 저기 우리 친구 아우구스투스 글루비 가는구나. 보이니? 부모님과 함께 맨 앞 트럭에 오르는구나. 찰리는 뜻밖이라는 듯 놀라서 물었다. 멀쩡하군요. 그 끔찍한 파이프에 빨리 올라갔는데도요. 그럼 멀쩡하지. 조 할아버지도 엘리베이터의 유리벽을 통해 내려다보다가 말했다. 완전히 변했군요. 뚱뚱했었는데. 이젠 젓가락처럼 날씬해졌어요. 윙카 씨는 웃으면서 말했다. 물론 변하고 말고요. 파이프에 꽉 끼었었으니까요. 생각나십니까? 저기 좀 보세요. 엄청나게 껌을 씹어대던 바이올렛 뷰리가드가 가는군요. 결국 과즙을 다 짜버렸나 봅니다. 다행이네요. 얼마나 건강해 보입니까? 전보다도 훨씬 좋아 보이는군요. 조 할아버지가 소리쳤다. 하지만 얼굴은 그대로 보라색이네요. 그렇지요. 뭐 더 이상 손을 써볼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찰리가 말했다. 불쌍한 버루카 솔트와 부모님을 보세요. 쓰레기를 뒤집어 썼네요. 그때 조 할아버지가 외쳤다. 저기 마이크 TV가 옵니다. 세상에, 저 아이를 어떻게 한 걸까요? 키가 3m나 되고 철사줄처럼 몸이 가늘어졌네요. 껌을 잡아내리는 기계로 너무 세게 당겼나 봅니다. 조심성들이 없어서 쯧쯧쯧. 찰리도 한마디 했다. 정말 안 됐어요. 윙카 씨는 의견이 달랐다. 꼭 그렇지도 않아. 오히려 다행인지도 모르지. 농구팀들이 저 아이를 스카우트하려고 눈에 불을 켤걸? 자, 이제 어리석은 내 친구들과는 작별을 해야겠다. 찰리, 너에게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 윙카 씨는 또 다른 단추를 눌렀다. 엘리베이터는 다시 휙 하고 하늘 높이 올라갔다. 30. 찰리와 초콜릿 공장. 신비하고 놀라운 유리 엘리베이터는 이제 마을 하늘 위로 높이 맴돌고 있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윙카 씨가 말했다. 난 초콜릿 공장에 대단한 애정을 갖고 있단다. 윙카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지한 표정으로 찰리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윙카 씨는 찰리에게 물었다. 너도 우리 공장이 마음에 들지, 찰리? 오, 그럼요.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곳이에요.
윙카 씨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다. 윙카 씨는 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다시 말을 이었다. 네 생각이 그렇다니 아주 기쁘구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왜 내가 기쁜지 이유를 말해주마. 윙카 씨는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였다. 갑자기 윙카 씨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웃음을 지었다. 얘야, 난 이 공장을 전부 너에게 선물하기로 마음먹었단다. 공장을 스스로 꾸려나갈 만한 나이가 되면 공장은 몽땅 네 차지가 되는 거야. 찰리는 어안이 벙벙해 윙카 씨를 쳐다보았다. 조 할아버지는 뭐라고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윙카 씨는 환한 미소를 짓고 말했다. 정말이야. 정말 너에게 준다니까? 괜찮지? 조 할아버지는 기가 찼다. 이 아이에게 준다고요? 농담도 심하시군요. 농담이 아닙니다, 어르신. 전 제 평생 이렇게 진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왜요? 왜 당신 공장을 하필이면 이렇게 어린 우리 찰리에게 주려는 겁니까? 전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어르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전 자식도 없고 가까운 친척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앞으로 더 나이를 먹어 더 이상 공장을 꾸려나갈 수 없게 되면 누가 이 공장을 꾸려나가겠습니까? 누군가는 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움파룸파 사람들을 위해서라도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저 대신 이 공장을 떠맡으려는 야가 빠진 사람들은 수천 명도 넘을 겁니다. 하지만 전 그런 사람들은 원치 않습니다. 어른들은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겠죠. 제가 해오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을 고집할 거예요. 그래서 전 어린아이를 찾아내야 했지요. 마음씨 착하고 생각도 깊은 어린아이가 필요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초콜릿을 만들어내는 모든 귀중한 비법을 알려줄 만한 그런 아이요. 찰리가 그 소리를 듣고 물었다. 그래서 황금빛 초대장을 만드신 거군요. 윙카 씨가 대답했다. 그래 맞다. 난 공장에 5명의 아이들을 초대하기로 했단다.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아이를 고르고 싶었지. 다 듣고 난 조할아버지가 더듬거리면서 물었다. 윙카 씨, 이 엄청난 공장 전체를 찰리에게 주시려는 게 진심인가요? 그러면 결국 윙카 씨가 말을 가로막았다. 그 문제에 대해선 더 이상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나머지 가족들을 데려오십시오. 찰리 아빠와 엄마,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도요. 지금부터는 모두 공장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찰리가 자라서 혼자서 공장을 꾸려나갈 때까지 찰리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찰리, 집이 어디냐? 찰리는 엘리베이터 유리바닥 아래로 보이는 눈 덮인 집들 속에서 손가락으로 자기 집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에요. 마을 변두리에 있는 작은 판잣집이요. 굉장히 작은. 그래 보인다. 윙카 씨는 다른 단추를 몇 개 눌렀다. 엘리베이터는 찰리네 집이 있는 곳으로 빠르게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때 찰리가 시무룩히 말했다. 아마 엄마는 따라오시지 않을 거예요. 왜? 조세핀 할머니랑 조지아나 할머니, 그리고 조지 할아버지를 그냥 두고 오실 수 없을 거예요. 그럼 다 모셔오지 뭐. 그건 힘들 거예요. 너무 나이가 많아서 20년간 침대에서 나오신 적이 없었던걸요? 그렇다면 침대에 누워 계시라고 하고 침대째 싣고 오면 될 거야. 이 엘리베이터는 넓으니까 문제 없어. 조 할아버지가 말했다. 헌데 집 밖으로 침대를 끄집어낼 수가 없을 겁니다. 문이 작아서요. 윈카 씨가 다시 말했다. 실망하실 것 없습니다. 제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으니까요. 보세요. 엘리베이터는 벌써 버켓신의 허름한 판잣집 지붕 위까지 올라와 있었다. 찰리는 궁금해졌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윈카 씨가 대답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야겠지. 조 할아버지도 궁금하기 짝이 없었다. 어떻게 말입니까? 윈카 씨는 단추를 하나 누르면서 대답했다. 지붕을 통하면 되겠지요. 찰리가 소리쳤다. 안 돼요. 조 할아버지도 말렸다. 그만둬요. 꽝. 엘리베이터는 곧장 지붕을 뚫고 할아버지들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흙먼지와 기와 조각, 나무 조각, 바퀴벌레, 거미, 벽돌, 그리고 시멘트 조각들이 침대에 누워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 머리로 비 오듯 쏟아졌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드디어 세상에 종말이 왔다고 생각했다. 조지아나 할머니는 기절을 했고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한 조세핀 할머니의 입에서는 틀니가 튀어나왔다. 조지 할아버지는 담요 밑으로 머리를 터박고 숨어버렸다. 옆방에 있던 찰리 엄마와 아빠가 할아버지네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조세핀 할머니는 비명을 질렀다. 사람 살려! 조 할아버지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면서 말했다. 진정해요, 할멈. 우리라니까. 찰리도 엄마 품으로 뛰어들며 말했다. 엄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세요. 우린 윈카씨 공장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식구들이 모두 공장을 꾸려나가는 것을 도와줘야 해요. 그리고 전부 저에게 주신대요. 그리고 또 엄마가 물었다. 그게 다 무슨 소리니? 아빠가 말했다. 우리 집 좀 봐.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어. 그때 윈카 씨가 앞으로 튀어나왔다. 그러고는 버켓 씨의 손을 잡고 반갑게 악수를 하며 말했다. 선생님,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집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제부터는 필요가 없으니까요. 조세핀 할머니는 소리를 빽 질렀다. 저 미친 남자는 누구냐? 우리를 다 죽일 뻔했잖아. 조 할아버지가 나섰다. 이분이 바로 윌리 윈카 씨라오. 조 할아버지와 찰리가 식구들에게 하루 종일 일어났던 일을 설명해 주는 데는 제법 시간이 걸렸다. 설명을 다 듣고 난 뒤에도 식구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공장으로 가기를 꺼렸다. 조세핀 할머니는 큰 소리로 말했다. 난 침대에서 이대로 살다 죽을래요. 조지아나 할머니도 마찬가지였다. 나도 그래요. 조지 할아버지도 단호했다. 나도 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윈카 씨와 조 할아버지 그리고 찰리는 싫다는 노인들의 말은 들은 척도 않고 침대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 다음 엄마와 아빠의 등을 억지로 떠밀어 넣었다. 그리고 나서 세 사람도 올라탔다. 윙카씨가 단추를 눌렀다. 문이 닫혔다. 그러자 조지아나 할머니는 비명을 질렀다. 엘리베이터는 마룻바닥을 박차듯 튀어오르더니 지붕에 난 구멍을 통해 드넓은 하늘로 치솟았다. 찰리는 침대에 올라앉아 새파랗게 질려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을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겁내지 마세요. 정말 안전한 엘리베이터라고요. 그리고 우린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조 할아버지도 맞장구를 쳤다. 찰리 말이 맞아요. 조세핀 할머니가 물었다. 거기 가면 먹을 건 있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란다. 우리 모두 너무나 배가 고파. 찰리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먹을 게 있냐고요? 세상에. 일단 가서 보시라니까요. 자, 이렇게 찰리와 초콜릿 공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았습니다. 이거를 다 읽는데 굉장히 힘들었네요.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이제 찰리의 초콜릿 공장은 다 읽어봤고 책 읽어주는 ASMR 다음에 다른 책, 다른 이야기, 다른 재미난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 그럼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